오늘 건강 강자, 근육과 단백질. 일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질병, 이런 어떠한 또 고통, 이런 걸 겪게 되는데, 약국에 있는 약을 전부 다 먹어도 병은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이 너무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 근육, 단백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에 관계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근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것도 질병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근감소증, 그다음에 근무력증도 질병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질병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예,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질병 고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게 단백질.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근육이 좋은 사람은 오래 살고 병에 걸려도 금방 회복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근육량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항암을 중단을 합니다. 더 이상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통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근육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근육이 많다, 고 해서 근육이 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근육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근육의 양을 평가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퀀턴티. 인바디라는 거 해보셨죠? 인바디 측정. 또는 혹은 또 요보다 또 좀 정밀한 거는 병원에 가면 덱사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근육의 양을 평가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인바디라면은 BMI 지수가 얼마고 근육량이 몇 킬로고 이게 쭉 나오죠. 그때 그게 이제 근육의 양이 있는데 근육의 양은 자신의 몸무게의 40 정도 되면 근육량이 아주 베스트. 예를 들어서 60kg 나간다. 그러면은 40%면 4, 6은 24. 24kg의 근육량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인바디 측정하니까 저는 근육량이 한 44kg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44kg. 제 몸무게를 안 밝히겠지만 100kg는 안 넘습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거, 한 40, 한 7%? 그게 근육량인 거죠. 근육의 양이 좋다고, 많다고 꼭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육이 질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퀄리티가 있죠, 퀄리티. 근육의 질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걸음걸이 속도하고 맞먹습니다. 걸음을 걸어보면 빨리 걷는 걸음이 점점 늦어진다. 과거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좀 이렇게 시간이 몇 초가 안 남아도 금방 이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짧아지면 좀 마음의 불안이 온다. 또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렇게 균형을 잡을까? 못 잡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게 있다. 이러면은 근육의 질이 떨어진 거죠. 또는 계단을 오르는 능력. 이게 이제 근육의 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다면, 굳이 한다면, 우리가 근육의 힘이죠.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력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는. 이 악력기로 테스트했을 때, 여성들은 16, 남성은 20인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근육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근육의 질과 양이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이 젊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냥 몸에서 근육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문제는 때 이후, 특히 여성들 갱년기 이후는 엄청난 속도로, 남성들도 마찬가지 40대 이후가 되면은 1년에 1 정도씩 근육이 소실이 돼요. 우리가 똑같이 20대, 30대 때 먹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우리가 좋은 근육을 만드는 3대 조건이죠. 영양과 운동과 휴식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40대 이후가 되면은 1년에 자연 소멸이 1%입니다. 그럼 10년이면은 10 빠졌죠. 그럼 60이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이는 한 대가 줄어 있는 겁니다. 근육이. 근데 문제는 안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심한 경우는요, 소실되는 양이 하루에 0.씩 소실이 됩니다. 그럼 한 달 있다 보면은 한 15%, 20% 근육이 소실이 되죠. 그래서 오래 입원했다가 바깥에 나오면은 휘청하거나 다리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근육이 소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실이 돼도 정상적인 사람은 일정 기간 내 몸이 자연적으로 빠르게 일부는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인 거죠. 한 번 빠진 근육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소실되는 이런 것들, 그다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냥 금방 빠지죠. 움직이지 않으면은 몸에서 근육이 금방 이렇게 소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다음 힘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이게 하나의 질병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근육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근과 육이 합쳐진 단어예요. 예, 뭡니까? 근은 힘줄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뭐 평활근, 우리가 골격근, 예, 것들이죠. 그러니까 뼈 가까이 붙어 있어서 또는 심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내장근, 우리가 근은 세 가지로 크게 봅니다. 평활근, 그다음에 골격근, 그러니까 심장근, 골격근, 그다음 내장근 이렇게 보는데, 내장근, 내장이 연동 운동을 한다. 이것도 근육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에 근육이 안 뛰어서 문제가 생겼다. 경색이 왔다. 그게 심근경색이잖아요. 이것도 근이고. 그다음에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비 좋아하시죠? 갈비, 소갈비 같은 거. 갈비를 드시다 보면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 살은 좀 질기거나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골격근입니다. 그 골격근 굉장히 중요해요. 골격근이 부족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열이 안 생깁니다. 몸에 체온이 안 올라가요. 우리가 간이 나쁘거나 골격근 나쁘면은 체온이 안 올라가듯이 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육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살이죠. 예, 바깥 부분에. 예, 이 근과 육이 발달이 돼야만이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루에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요, 하루에 근육이 소실되는 것이 한 400g 정도 된대요. 예, 그램이면 꽤 많죠. 400g 정도의 근육이 분해가 되고 또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해는 계속돼 나가는데 재생이 안 되는 것이 40대 이후라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400g 정도 근육이 분해됩니다. 그냥 또 재생이 돼요. 예, 이게 계속 바뀌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분해될 때 문제가, 우리가 근육이 타고 근육이 분해될 때 나오는 대사산물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크레아티닌이라고 얘기하죠. 예, 대사산물.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근육에 대사산물이 나오죠. 이 CR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또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고 비우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 이게 항상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아티닌은 유일하게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 예.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이 소실될 때 콩팥이 또 많이 망가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콩팥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이 시간에 다룰 건 아니고, 어쨌든 하루에 한 400g 정도가 근육이 분해되고 또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 속도가 느리다. 마치 파골세포는 계속 그 기능을 하는데 조골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 근육들이 우리 몸에는 뭐 크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격근이나 심근이나 내장근,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각종 전신에 있는 살, 이게 합쳐져서 근육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근육 세부적으로 한 600개 정도 됩니다. 600개.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 뜨죠. 눈 떴다 눈꺼풀 들어 올리는 거 근육이에요. 아, 나 요즘 눈 뜨기도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근육의 질이 떨어졌다. 퀄리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걷는 거. 걷는 게 힘들다. 무력증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걷고 세수하고 밥 먹고 웃고 업무 보고 떠드는 거 전부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가 움직이는 거. 아, 소화가 잘 안 돼. 장기가 잘 안 움직여. 벌써 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장기의 움직임도 도움을 되는 게 근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 글리코겐 아시죠? 혈당이 어디 저장된지 아십니까?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근육이 작은 사람은 글리코겐이 적기 때문에 저혈당 같은 게 올 수도 있죠. 소위 말하면 혈당의 저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 어디 저장합니까? 근육이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근육이 하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할 때 근육이 부족하면은 악액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악액질에 걸리게 되면은 항암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죽하면은 질병으로 분류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현주소를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중년 이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40대 중반 이상, 10명 중 8명이 그 중에 심각한 근감소에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근육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척추에 문제가 옵니다. 허리가 아파요. 자, 허리가 아픈 것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뭐 추간판 4번, 5번 협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4번, 5번 협착이 오기까지의 원인이 어디 있냐? 근이 약해진 거죠. 근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척추, 뼈는 철근,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근이라고 보면은 철근을 에워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있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떨어져 나감으로써 철근이 휘어지는 문제. 이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관절의 문제. 자, 관절의 문제도 물리적으로 관절이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기형이 돼서 옆으로 삐뚤어지든지 관절 자체 뼈가 골연화증, 물려져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절을 사고 있는 근의 문제, 근이 단단하게 사고 있으면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이 차다가 발에 금이 갔습니다. 발목에 금이 갔는데 일어서서
절면서 뛰어요. 뛰다 결국은 못 뛰게 되겠지만 절면서 뛰어.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근육입니다. 그들은 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강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뼈가 부러지잖아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단은. 예, 관절을 사고 있는 이 근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근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장근은 보통 이제 민무늬 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장 근육은 가로무늬잖아요. 예. 근데 내장근은 무늬가 없어. 민무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내장, 여러분 곱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곱창, 예, 소곱창, 돼지곱창, 양곱창 이런 거, 소장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창자가 쭉 있는데 매끄럽죠. 예, 소위 말해서 민무늬 근입니다. 민무늬지만 그게 근이라는 거죠. 근육. 자, 그럼 우리 소화기 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맹장, 대장 전부 민무늬근입니다. 이 민무늬근이 굉장히 이 연동 운동을 잘해요. 이 근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이가 들면 삼킴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삼킴장애. 뭘 삼키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 그게 왜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넘기지만 그다음부터는 내 근육이 이렇게 쭈물딱쭈물딱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개구리나 말씀드려서 안 되지만 뱀 개구리를 먹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어떻게 삼키는지 쭉쭉쭉쭉 하죠. 그게 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근육이라 우리가 근육하면 뭐 이렇게 막 힘을 쓰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몸에는요 치명적인 근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지면은 혈관이 약해지겠죠. 혈관도 근육이니까. 그래서 혈전이 생성됐을 때 이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이 약해. 우리가 메타칸을 먹고 혈관 안에 있는 독소를 막 빼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이게 배출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왜냐하면 혈관의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약했을 때 생기는 근감소증. 근육이 쭉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근육이 감소할까?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그 시계가 있는데요. 근육 감소하는 시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근감소증을 우리가 사코페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노화나 질병 때문에 그래요. 예, 노화가 빨리 된다? 그러면은 근감소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왔다? 예, 내가 어떤 질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왔다? 뭐 이렇게 되면은 비만이나 암이 왔다? 그러면 근감소가 정상인보다도 훨씬 그래서 원인을 보면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가 빠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는 근 감소가 안 된다니까요. 40대 이후 우리가 근 감소가 된다는 것은 노화가 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이 부족할 때 사람은 동물이죠. 동물은 움직일 동자 동물이에요. 움직일 때 내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근육이 소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움직여도 가만히 누워있다? 그러면 동물 인간이 아니죠. 식물 인간이죠. 그렇게 되면은 신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그 다음에 영양이 결핍하다. 그 부분이 오늘 사실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현대인들이 잘 먹죠. 많이 먹죠. 그러나 영양 결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만 영양 결핍이 왔다는 것은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비타민 같은 정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못 채우고 소프트하고 그냥 내 위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 풀푸드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만성 질환이 있죠. 당뇨나 뭐 만성 심부전증 같은 거, 심혈관 질환 이래도 근육이 많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근육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근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걷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특히 균형 감각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상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한 다리로 서기도 힘들어. 평상시 한 다리 드는 거 이런 거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미끄러졌을 때 그냥 낙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도 다치지만 뼈도 다치게 되는. 치료는 뭐냐면은 운동하고 단백질입니다. 자, 여기 약이 있습니까? 근감소증 약이 있어요? 예, 약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하시는 거. 그게 유일한 약이다. 치료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HO에서. 자,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력증이라고 있습니다. 근육이 있는데 젊은 친구라도 왜 맨날 앉아서 이런 연구 개발하고 게임하고 막 앉아서 뭐 먹고 막 근데 살은 이렇게 쪘어요. 막 근육은 많은 것 같죠. 근데 힘을 못 써. 예. 그러면 산에 한번 올라가자면 한 5분만 가면 막 헥헥대고 못 가죠. 그거는 근무력증입니다. 예. 근무력증이 오면은 그러니까 근무력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경과 근육 사이로 신호전달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쉽게 필요해진 거죠.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성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무력증이 오게 되면 면역계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 아시죠? 아세틸콜린 같은 거. 이 수용체가 공격을 받아서 근육 수축 이완이 힘들어요. 수축이 힘들어요. 이렇게 꽉 쥐는 거.
이완만 마냥 돼 있는 거지. 수축 힘들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살이 꼭 안 찐 사람들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작은 근육 모아는 아침 자고 나면 눈 뜨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무력증이 생기면은 연세 드신 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검하수라고 있죠.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검하수가 온다든지. 말하는 것도 안 쉽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씹는 거 안 쉬워요. 삼킴 장애하죠. 삼키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근력이 약화돼서 쉽게 피곤해요. 약간만 움직여도 힘들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심한 경우 이제 호흡 곤란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뭐 흉선 제거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혈장 교환술이라 그래서 이 면역 글로불린이 있어요. 그거 치료하고 그 항콜린 약물 주사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자, 이렇게 근감소, 근무력이 오면요. 삶에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질병이라고 분류될 만큼의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지?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움직이기가 싫지? 왜 삼키는 게 힘들지? 팔다리 힘이 빠지지, 무기력하지, 그럼 뭐 간이 나쁜가, 뭐 오장 탓을 하는데 그거는 근육의 문제다. 근감소냐, 근무력이냐, 그걸 짚어보시라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은 언제 고쳐야 되느냐? 건강할 때 고치면 거의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나 어느 스트레스 홀드라고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은 원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진짜 신의 영역이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진주에 갔는데요. 한 분이 신장이 이제 너무 안 좋으신 분이라 투석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신장에 지금 사구체, CR 수치, 신장 수래요. 근데 이게 완치가 될까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사일도 좀 해드리고 간증수하는 과정에 그걸 해드렸는데 그 정도 되면은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해도 50%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홀드를 지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좀 있을 때 그나마 근육이 좀 있고 할 때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하다. 뭐 그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보세요. 내가 움직인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최고 기초 에너지가 뭘까요? 기름,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또는 글리코겐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방이 하나도 없어. 좋은 것 같죠?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대표적으로 이봉주 선수 아시잖아요? 이봉주 선수 거의 지방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운동을 해. 뭘 태우겠습니까? 이제는 단백질 태우죠.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손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 꾸부정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뭐겠습니까? 근육 키우는 거예요. 살 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치료를 병원에 가서 안 되는데 살찌니까 거의 정상 지금 돌아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데는 타이밍이 있다. 뭐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힘은 배로 들고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자, 이런 근감소, 근무력이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영양과 운동과 휴식입니다. 휴식은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운동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영양은 뭘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단백질 드시면 되죠.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 있고 동물성 단백질 있고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유용 얼마나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 물 다음에 많은 구성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일단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한 5가지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인체 조직이 단백질이에요.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장기, 인체 전부 구성 요소가 단백질이다. 그래서 근육, 피부, 뼈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힘줄 이런 거 전부 단단하게 머리카락, 손발톱, 뭐 케라틴에 대한 단백질이죠. 또 몸에 효소 만들고 항체 만들고 호르몬 만들고 그래서 생체 활성 물질 모든 것이 단백질이다. 단백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애들이 성장 발달, 우리 몸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 단백질입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 단백질 필요하죠. 그 시기 때 단백질은 황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임신 여성입니다. 임신 여성이 왜 필요할까요? 태아가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 여성 중에 의외로 단백질 부족한 여성이 많다. 본인 몸 부족하게 되면 태아까지 잘 안 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태아가 평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발달입니다. 하루에 한 400g 없어진다 그랬죠. 그럼 그걸 채워줘야 되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코어 근육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 강화시키는 건데, 면역 기능. 우리 항체가 있죠, 항체. 우리 안티바디라고. 항원 항체. 항원은 바이러스 들어오는 거죠. 안티젠. 들어오면은 항체가 있어 안티바디가 딱 방어하는. 이게 전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항원도 단백질인 건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19 전부 단백질이죠. 거기에 변이 하나 일어나면은 델타, 그것도 변이 하나 일어나면 오미크론, 이렇게 바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백질을 대적할 수 있는 건 단백질이에요. 몸의 면역체계, 감염으로부터 질병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면역세포를 만드는 모든 기본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벽돌을 못 만들어요. 시멘트 모래가 없으면 벽돌을 못 만들지 똑같습니다. 그게 단백질이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단백질은 세포 조직이나 장기나 인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필요할 때는 에너지로 공급. 아까 이봉주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탄수화물 이런 게 떨어지면은 긴급할 때 뭘로 씁니까? 어쩔 수 없이 단백질로 쓰는 거죠. 근육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냐? 킬로그램 1.2 이상이 필요하다. 그게 정설입니다. 1.2. 그래서 한 10kg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가 필요한 거. 60kg 몸무게다 그러면 하루에 10g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단백질이 10g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계란으로 치면은 한 14개 정도가 필요해요. 소고기로 치면은 한 400, 80g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계란을 14개 먹든 소고기를 70g을 드시든 해야 된다는 건데, 자 문제는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이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죠. 또는 위에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돼야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분해를 시켜야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은 그걸 다시 또 묶어. 이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화와 동화작용이라고. 이화시키고 동화시키고 이온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는, 재결합시키고 하는 것처럼 이화를 시키는데, 이화를 시켰을 때 흡수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입니다. 물론 이제 피부로 가면, 세포로 가게 되면 펩타이드라는 형태로 되지만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미노산이 잘 흡수가 돼서 다 쓰이고 배출이 되면 끝인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단백질 종류에 제대로 이게 잘 이화를 시키지 못하고 장으로 가서 소장이나 대장에서 독이 만들어진다. 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치명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지금 우리 원장님 해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독소는 맨 끝에 나와 있더라고요. 단백질 독소. 예, 나와 있죠. 바로 여기 나오는 알파 시노클레인. 예, 알파 시노클레인 너무 중요하죠. 알파 시노클레인이라는 거. 알파 시노클레인 대사. 그러니까 단백질이 좋은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은 대사 산물이 있습니다.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형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기형이 돼서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니터스 바이러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상한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상한 거 먹으면은 그 바이러스 벌써 이제 변질이 됐죠. 그 니터스 바이러스가 문둥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백질 이 대사 산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 시노클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뇌신경 말단에 가서 시냅스 조절하는 거, 도파민 방출 조절하는 거를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질병이 뭡니까? 파킨슨 질병이에요. 파킨슨. 예, 파킨슨 질병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 단백질은 미스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접거든요. 우리가 마치 이런 긴 걸 이렇게 휴지 접듯이 접는데 잘못 접힌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쌓이면은 알파 시노클레인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육류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그거를 완전 내 몸에서 디톡을 못하면은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 누구죠? 영화 배우 출신, 유명한. 이건 네이건 대통령. 네이건 대통령 그 알파 시노클레인 대사로 해서 파킨슨 질병 돌아가셨잖아요. 93년도인가 돌아가셨죠. 93년도까지 미국에서도 이 약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사실은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효소라고 이렇게 밝혀진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거 없는데, 레이건 대통령, 또 권투 선수 모하마드 알리, 또 축구 선수 마라도나, 또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알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파킨슨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 있죠. 이 알파 시노클레인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알파 시노콜레인이 첫 번째 단백질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질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벨기에 알츠하이머 박사가 발견했다고 이름을 따서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성 치매입니다. 치매가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이 단백질 독소예요. 이 단백질 중에 어떤 독소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가서 뭘 하냐면 뇌의 해마를 막아요. 그래서 기억력을 이제 인지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제 노인성 치매인데 역시 펩타이드 조각이 잘못 응집돼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다시 메틸화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비타민 B 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우리가 B3, B9 B12, 코발라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게 단백질을 다시 재활용을 되거든요. 어쨌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의 주범이죠. 호모시스테인이 단백질 독소인데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벽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혈관에 있던 콜레스테롤 같은 거 있죠.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뚫으니까 이건 배관공이잖아요. 여기다가 땜빵을 해요. 그러면 또 뚫어. 거기다 또 땜빵을 해. 또 뚫어. 또 땜빵을 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관벽이 안에서 보면 좁아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너덕너덕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포장을 그 위에 덧대고 계속 덧대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듯이. 그럼 안쪽에 있는 것들이 딱딱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도 바로 단백질 대사로 인해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단백질 질환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단백질은 필요로 하죠. 몸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자,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된다 그러죠. 이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서 머리카락이라는 손톱이라는 발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부세포 또는 우리 각종 장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몸 안에서 못 만들어내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은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드시면은 몸에서 자동적으로 기억, 니언, 디귿, 니얼이 만들어져서 자기들끼리 필요한 것을 다 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11종 이렇게 얘기하고 비아미노산을 9종으로 봅니다. 이것은 왜 필수라고 붙였을까?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필수 아미노산을 얘기하기 전에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예,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흡수가 느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은 평소에 그냥 여러분 드시면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계란 드시고, 그 다음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드시고 하면은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많이 드시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냥 드시면은. 식물성 단백질은 거의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드시면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을 왜 드셔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생기는 스트레스 있죠. 그걸 감소시키는 게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장 내의 미생물 먹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기승전장이잖아요. 대장. 장 내 미생물 먹이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기보다 내 몸에서 필요한 것이 식물성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천천히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식물 세포 그 벽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셀룰로스라고 얘기하죠. 셀룰로스나 뭐 니그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사람 몸에는요 셀룰로스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이섬유 먹잖아요. 식이섬유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장까지 가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그래서 변을 만들고 우리 변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식물성 단백질이 만들어지기까지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소화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처럼 흡수가 빠르진 않지만은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자, 단백질 흡수 속도는 느리지만은 우리가 소장에서 하는 역할. 그래서 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폴리덱스트로스 같은 거 이런 거 꼭 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다 이렇게 주된 내용은 식물성 단백질이 준데 자 여기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필수 아미노산 11종은 어차피 우리가 현대인들의 식단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이게 필요하겠지만은 부족하지 않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줘라. 그게 9종인데 어른들은 8종입니다. 어린이는 9종입니다. 왜냐하면 히스티딘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도 사실은 히스티딘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은 스코어로 책정을 합니다. 스코어. 그래서 이 스코어가 뭐 10이냐, 20이냐, 30이냐, 40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UN,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100. 100 기준을 잡으면 100 이상 되면은 기능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능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한 그 역할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85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단백질을 기능성으로 받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를 85 이상을 맞춰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WHO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FDA 기준은 10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저희 엘라스의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는 얼마냐? 150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가를 좌지우지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높으면은 가격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들은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내가 기호식품으로 맛만 찾겠다 어린아이처럼 하면은 뭘 드셔야 되냐면은 단백질 보충제나 그 다음에 보조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것은 시중에 굉장히 쌉니다. 우리가 소위 미숫가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단백질이 좀 가격이 값싸다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는지. 보조 단백질 또는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을 만들거나 근육의 양을 질을 높이는데 퀄리티 퀀턴티를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필수 아미노산,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필수 아미노산은 10가지, 9가지 되는데 9가지를 105 이상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잠깐 제가 기능을 좀 여기 나오죠. 저희 거. 이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라이신이라는 게 라이신. 원래는 BCAA랑 2대 1대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국제 표준인데 라이신이 있습니다. L라이신. 그러면 우리가 왜 L라이신, L류신, L발린 왜 이렇게 부르느냐? L트립토판, L히스티딘, 그다음에 L이소류신, L페니랄라닌, L아르기닌, L트레오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L이라는 것은 공기 중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상태가 L입니다. 이게 우리가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L이 분리가 돼서 라이신, 류신, 이소류신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이신이 왜 필요하냐? 애들 성장 발육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이신이 없이는 면역 기능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심장 질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예방되는 거예요. 칼슘이 외부에 남아있다. 칼슘이 혈액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혈전이 생기고. 근데 그거를 라이신을 드시게 되면은 그걸 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라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성장 발육에 필요한데 왜 어른들은 필요하냐? 어른들도 세포를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세포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신은 성장을 돕는다. 면역 기능을 높인다.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류신. 류신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류신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비필수 아미노산이 됐든 필수 아미노산이 됐든 그걸 이렇게 합성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벽돌 만들듯이. 이거 하는 게 류신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손실을 방지시킨다. 또 재밌는 것은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린, L발린 아시죠? 이거는 신경계, 신경 안정, 뭐 인지 기능이 생겼다, 스트레스가 너무 왔다. 그 L발린 부족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과다해서 심장마비로 가기도 하죠. 그게 이제 발린이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게 발린이에요. 스트레스 받으실 때 단백질 한 잔 드세요. 예, 근육이 성장되고 조직이 회복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소류신이 있습니다. 이소류신도 사실 이제 근육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된다. 이소류신이 부족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소류신은 지구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구력. 그러니까 붉은 단백질. 여러분, 우리가 그 근육이 있는데 흰 근육이 있고 붉은 근육이 있죠. 이 흰 근육은요, 어떤 데 쓰이냐면은 민첩성,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100m 달리기 선수들 민첩한 거, 순발력을 하는 게 흰 근육입니다. 붉은 근육을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소류신인데 붉은 근육은요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지그시 당기는 힘. 그러면 이제 순발력이 있으면 팍 이렇게 앞에 차가 나타났다. 그럼 탁 이렇게 순간 반응하는 거지만 지구력은 끈질기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 생선을 잡아보세요. 도미 같은 거, 이런 고기들은 고기를 잡으면 살이 희죠. 굉장히 빠릅니다. 순간 속도가 이렇게 바다다닥 하죠. 바로 그게 흰 근육이고, 붉은 근육은 어디냐? 참다랑어,
연어 이런 것들은 붉죠. 그러니까 4,000km씩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력입니다. 바로 이소리순이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지구력 부족하신 분도 그거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티딘은 애들한테 좋습니다. 애들 신체 조직 성장.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티딘이, L-히스티딘이. 뭐 그 이외에도 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궤양제로도 많이 써요. 항궤양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혈액의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죠. 붉은. 그게 한 프로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히스티딘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비타민 B12도 그렇죠. 우리 적혈구를 만드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트립토판. 유명하죠.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보라색. 어디에 있습니까? 토탈 밸런스. 색깔이 보라색이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 세로토닌 부족한 우울증. 반대가 세로토닌이 만드는 행복 호르몬이죠. 이 세로토닌이 14시간 후면은 트립토판으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트립토판은 정신적인 거, 신경적으로 우울하다, 어떤 신경 안정이 안 된다, 수면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트립토판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랄라닌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안정, 도파민 생성하는 겁니다. 아까 파킨슨 있잖아요. 도파민 우리가 흑색질의 도파민 생성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파킨슨이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을 생성하게 하는 게 페니랄란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예방. 이제 무기력해지고 나는 막 뭐 움직이기 싫다. 그래서 인체에 활력을 주는 것이 페니랄라닌이다. 예.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메티오닐, 뭐 트레오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대부분 트레오닌 같은 것도 우울증, 불면증 같은 데 좋습니다. 메티오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메티오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 베타 아밀로이드, 알파 시누클레인, 호모시스테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다가 메틸기를 줘야 얘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그 메틸기를 주는 게 메티오닌이네. 메티오닌하고 비타민 B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고 근육의 질을 높이고 손실을 방지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고 근육이 다시 회복되고 혈액 생성을 다시 돕고 뭐 그 외에 그다음 이제 우리 정신적인 거 기분이나 수면을 조절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하는 거더라고요. 단순하게 근육의 질이나 양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줘라. 얼마만큼? 하루에 10g 정도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20g, 20g이면 60g이죠. 60g 정도는 드셔주셔야만이 현대 성인들이 절대로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 단백질은 많이 드신다니까요. 고기를 드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식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인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냥 드셔서는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필요하고 필수 아미노산 스코어 150짜리, 100 이상짜리를 드셔주셔야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근감소, 근무력을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